88도 정도로 세팅해서 추출할 겁니다. 88도, 그러니까 90도 이하로 추출하면 큰일 나지 않나요? 린싱 안 하세요? 저는 린싱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린싱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지금 추출을 보니까 네. 우리가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물을 부으면 네. 큰일 나지 않나요? 이 내용들이 저에겐 굉장히 좋았는데 구독자분들에게는 너무 좀 이게 너무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인성의 커피 생활의 정인성입니다. 제가 유튜브 촬영하고 대본 쓰다 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 맞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할 때가 많은데요. 검색하고 조언을 얻는 곳입니다. 바로 커피 익스플로러, 커피 찾는 남자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기에 오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대표님께서 흔쾌히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답해 준다고 하셔서 불용 레시피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성의 커피 생활의 정인성입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찾는 남자, 커피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국명이고요. 저는 성수동에서 작은 로스터리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서 주로 로스팅과 커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이 대표님의 불용 레시피에 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하신 건 개인적으로 제가 좀 궁금해서 오늘 찾아오게 됐는데 따뜻한 불용 레시피에 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물론이죠. 저는 주로 하리오 V60라고 하는 드리퍼를 많이 쓰고요. 원래는 플라스틱 버전을 많이 썼었는데 하리오 스위치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열고 닫으면서 여기에 물이 밖으로 안 빠져나오게 막을 수 있는 형태인데 이 스위치를 연결해서 쓰려면 이런 재질 혹은 세라믹 재질의 V02 크기 2에서 4인분짜리 드리퍼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작년부터는 드리퍼를 이걸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서버에다가 하리오 스위치라고 하는 장치 위에 있는 V02 드리퍼를 둘 거고 이 위에다가는 드립 어시스트라고 하는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있어요. 여기에 물을 부으면은 주전자로 물을 붓게 되면은 바로 한 줄기로 모든 물들이 빠르게 높이서 떨어져서 들어가다 보면은 입자들을 많이 좀 뒤흔드는 이런 난류들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올려놓고 물을 붓게 되면은 여러 구멍에 이제 분산돼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낙차도 줄여주고 또 물의 유속을 10군데로 분산시켜주는 효과로 인해서 난류를 줄이고 커피 미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줄이면서 조금 더 맛에서 깔끔하고 질감도 더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추출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요거 사용하는 걸 처음 보거든요. 네. 원래 사실 이제 이런 타입으로 먼저 이런 원리를 이제 적용한 도구는 멜로드립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데 여기에 물방울이 제법 맺혀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나가려고 하면은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물 다 붓고 끊었는데 추가로 물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멜로드립을 여기다가 거치해 놓고 쓰는 타입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리오 스위치를 쓰는 김에 이렇게 한 세트로 맞췄으면 가장 편해서 지금은 이런 세팅으로 커피를 내려 드릴 겁니다. 오늘 사용할 커피에 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에티오피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파나마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워낙 가격도 높기도 하고 근데 에티오피아는 제가 이제 애정하는 곳이어서 몇 번 방문한 적도 있는 곳이기는 한데 에티오피아 커피 중에서도 오늘은 루무다모라고 하는 지역의 내추럴 커피를 내려드리게 될 거예요. 루무다모 내추럴 커피, 저도 사실 매장에서 판매를 했던 커피인데 그거가 비교해서 얼마나 더 맛있을지 한번 저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에 14g의 원두를 사용할 거고요. 레시피가 맛도 좋아야지만 기억하기 쉬워야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잡아놓은 레시피는 60g씩 물을 4번에 나눠서 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60g의 물을 붓고 30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그 기다리는 뜸들이기 과정 동안에는 이 스위치를 닫아 놓고 충분히 모든 입자들이 물에 잠기게 해 놓을 거고요. 30초 타이밍부터는 이 스위치를 열어서 물이 빠져나가게 만든 상태에서 타이밍마다 60g씩 물을 더 부어서 총 240g의 물을 대략적으로 한 2분 중반대, 빠르면 한 2분 15초부터 조금 느려지면 한 2분 30초 사이 정도의 추출을 완료하도록 할 겁니다. 대신에 저는 분쇄도를 굉장히 크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그라인더가 요 녀석인데 디팅이라는 그라인더에서 가장 큰 분쇄도가 숫자로 보면 9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분쇄도는 한 8.5 정도가 되니까 거의 가장 큰 세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쓰고 있는 브루잉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90도 전후면 다 상관이 없는데 원래는 한 92, 3도의 물을 가장 많이 즐겨 쓰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담아드리는 잔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온을 약간만 낮출 거예요. 88도 정도로 세팅해서 추출할 겁니다. 88도, 그러니까 90도 이하로 추천하면 큰일 나지 않나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은 알기 힘들어요. 1, 2도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변별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보통은 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것 뿐이겠죠. 한 차이를 나려면 10도 정도 차이는 나야 되는데 10도 정도 차이가 나면은 최종적으로 추출된 커피의 온도가 더 낮거나 높아서 사람이 변별하기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좀 빠르게 온도를 식혀서 온도를 맞춰서 맛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맛의 차이를 변별하려면 한 10도 정도는 차이가 나야 우리가 조금 변별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수온 몇 도, 1, 2도 차이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도 1, 2도 차이보다는 다른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제 14g 레시피니까 조금 더 넉넉한 정도를 담아가지고 린싱을 맡아볼까요? 어떤 향이 납니까? 커피는 과일이기 때문에 과일 향과 네. 되게 달콤한 향들이 많이 납니다. 커피는 과일의 씨앗 아닌가요? 과일이 맞습니다. 아니고. 여러분, 커피는 과일의 씨앗입니다. 제가 평소에 그 유튜브로 보던 분을 실제로 만나면 좀 긴장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전혀 자극적이지 않네요. 커피는 정말 달콤한 과일 향이 물씬 납니다. 내추럴 커피는 로스팅 할 때 조금 과한 발효에 의해서 느껴지는 그 발효 특유의 향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유전자에 따라서 그 향에 유독 더 민감하게 더 강하게 느끼는 타입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런 커피들을 조금 편하게 드시려면은 그런 느낌이 좀 덜 해야 되는데 생두도 잘 선택을 해야 될 거고 로스팅도 아마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린싱 안 하세요? 저는 린싱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린싱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옛날에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종이 필터만 놓고 네. 물로 필터를 우려가지고 네. 맛을 보니까 종이 필터 펄프 향이 느껴지니까 이걸 네. 안 좋아하시던데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커피를 담아서 필터를 린싱한 것과 안 한 것과 해보면은 변별하기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요. 네. 물론 엄밀하게 깊이 들어가면 린싱 때문에 이 필터의 공극의 크기 네, 공극의 자체가 조금 변하긴 할 거예요. 아마도 물에 불려놓으면 조금 더 구멍이 작아지긴 할 텐데 그래서 추출해주는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 그게 무조건 좋은 방향이라고는 생각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변수를 조절하기도 쉽고 또 번거롭지도 않은 방식 그리고 불필요하게 에너지가 또 버려지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필터에 냄새가 심한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린스를 하던지 혹은 그런 필터를 안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도 보면 뭐 필터 뭐 린스를 해야 되냐, 뭐 물 온도도 1도 1도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커피잖아요. 네. 저는 좋은 커피가 사실은 95% 이상이라고 보는데 좋은 커피를 접하고 마셔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인성의 커피 생활을 아니요. 열심히 보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스마트스토어에 커피 찾는 남자 검색하시면은 네. 네, 지금 오늘 선보이는 커피도 여러분들 맛볼 수 있고요. 사실 제가 대표님 내추럴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마셨을 때 정말 과하지 않고 잘 익은 과일 향기도 나고 정말 편안한 커피를 항상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훌륭한 커피가 필요하다면 물커피도 사랑해 주시면 좋겠지만 네, 커피 익스플로러 커피 찾는 남자를 검색하시면 정말 훌륭하고 맛있는 커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스위치는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를 잘 보시면은 중앙부와 주변부가 나뉘어져 있어요. 중앙부에 부으면 구멍 3개로만 물이 빠져나가고요. 주변부에 부으면 구멍 10개로 주변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데 처음에 물을 부을 때는 60g을 가운데로 물을 부으면서 뜸들이기를 할 거고요. 뜸들일 때는 커피 입자들이 낮은 수위에 이제 비교적 좁게 있기 때문에 가운데 중심으로만 물을 부으려고 하는 거고요. 조금 물을 머금으면서 옆으로 측면으로 보면 물이 올라와서 입자들이 완전히 물에 적셔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위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주변부에 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변부 쪽에
네, 물을 붓고 있습니다. 네, 30초에 스위치를 열고 물이 빠져나가죠. 이때 자 이제 다시 한번 60g, 총 120g까지. 오, 120g 맞췄다 진짜. 아, 네, 항상 맞히진 와, 않고요. 네. 제 영상에 나온 바리스는 이거 맞춘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 네. 아니, 가끔 계신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예, 자주 오락가락 하고요. 사실, 네, 몇 가람 차이가 나도 전혀, 네, 느낄 수 없는 작은 차이기 때문에, 예, 굳이 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1분 10초 정도 되면은 이 물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게 느껴지시죠? 네, 거의 네. 다 빠진 것 같아요. 네, 물이 다 빠져나간 타이밍을 보고 다시 1분 10초에 물을 이번에는 180까지 부어야 되겠죠. 180 맞추나 한번 봐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맞춰지죠. 네. 아니, 그냥 빨리 붓다가 천천히 부으면 되잖아요, 마지막에.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람수 맞추기. 자, 이번에도 지금 1분 30여 초 정도 되면은 물이 거의 다 빠져나가게 느껴지거든요. 조금 네. 더 시간을 줄 거예요. 너무 네. 추출 시간이 빠른 것보다는 조금 더 느린 추출 시간 안에 좀 덜 녹는 성분들도 가지고 나오는 게 이렇게 큰 분쇄도를 쓸 때는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1분 45초에 물을 부어서 240까지 붓겠습니다. 네, 긴장되게. 네. 오, 맞췄어. 기다려주면 되고요. 한 2분, 뭐, 한 15초, 20초 전후로 물이 이제 방울방울 떨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사실 세계대회 때도 못 맞췄거든요, 이거 그람수를. 아, 대회니까 더 맞추기 힘든 거죠. 긴장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추출을 보니까 네. 우리가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물을 부으면 네. 큰일 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네. 근데 그 큰일이 어떤 타입의 큰일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다, 이런 식의 설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히려 일부러 더 텀을 정확하게 두고 물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물을 붓는 이유는, 저는 큰 분쇄도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물이 만나는 면적이 비교적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남아있는 동안 다시 물을 첨수를 하게 되면은 물이 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더 비어있는 물이 커피랑 만났을 때 강한 추출력을 갖게 될 거거든요. 근데 물이 많이 남아있을 때 다시 첨수를 하게 되면 추출력이 그만큼 더 약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두꺼운 분쇄도와 이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큰 분쇄도와 함께 여러 차례 물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물을 부어주는 형태를 선택하고 있고요. 굳이 왜 큰 분쇄도를 선택하냐면, 분쇄도가 조금 더 크면 아무래도 미분이 더 적은 양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미분의 양이 아예 없어도 안 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그라인더에서는 가능하면 미분을 더 적게 만들어내는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의도를 갖고 미분을 걸러내지 않을 거라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조화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공하는 커피 온도를 조금 확인한 다음에 드리긴 할 텐데, 조금 기다려서 한 62도, 61도까지 떨어졌고요. 이 컵은 더블월 글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담겨 있는 커피가 뜨거워도 뜨겁다는 걸 인지 못하고 이렇게 드셔야 되니까 가끔 뜨거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목표에서 시음을 시작하시도록 제가 온도계로 조금 온도를 맞춘 다음에 따라 드릴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향도 맡아보시고, 제가 이렇게 색깔을 더 잘 보여드리려고 장치들을 지금 해외에서 주문을 해놓긴 했어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미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 투명도가 떨어지는 탁한 커피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미분을 잘 컨트롤하고, 또 아까처럼 물이 너무 높은 곳에서 한 줄기로 떨어지는 낙차에 의한 이런 난류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커피들은, 커피에서 종이도 필터 역할을 하지만 커피층 자체도 필터 역할을 해서 미분들을 잘 걸러줘요. 그런 커피들은 맛도 깔끔해지고 탁도도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보통 커피가 점점점 맛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아마 미분들이 빠져나온 커피에서는 그런 경향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면 거의 대회 지금 시연인데, 네. 혹시 이번 연도 브로스컵 나가시나요? 네, 지금 보여드린 이제 시연이 기본이 되어 있는 어떤 추출 방법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브루어스컵이라는 대회를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카페쇼에 사실 뵀었을 때도 제가 내추럴 프로세싱 커피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마셨을 때 뭐 질감도 그렇고 플레이버도 그렇고 이렇게 막 저는 막 긍정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좀 굉장히 많아서 약간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미국문 대표님이 내려주신 내추럴 커피 마실 때마다 너무 편안하다,
그리고 너무 맛있고 잘 익은 과일에서는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가 참 느껴져서 너무 좋고요. 분쇄도를 우리가 보통 하리오 사용하게 되면 다 가늘게 써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 우리 머릿속에 강하잖아요. 네. 근데 분쇄도 너무 두꺼웠었는데, 그리고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물을 부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배워가지고 커피가 정말 맛없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이 레시피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정말 맛있는 커피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어떠셨나요? 제 커피요? 아니, 결국에 이거는 추출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로스팅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로스팅 굉장히 중요하죠. 네. 혹시 여기 로스팅 교육도 하나요? 네, 로스팅 교육도 하고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을 배워야 한다고 한다면 정말 대표님도 해볼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한국에 로스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대회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대회는 대회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여건 속에서 룰을 가지고 겨루는 대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회에서 성과를 잘 못 낸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 기계를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에도 그 로스팅을 아주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로스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을 해온 그런 로스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로스팅 교육에 있어서는 로스팅을 잘하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과 언어를 사용해서 로스팅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납득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을 만나서 로스팅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 저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그 인스타랑 유튜브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커피가 필요하거나 만약에 뭐 내가 로스팅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뭐 연락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들이 저에겐 굉장히 좋았는데 구독자분들에게는 너무 좀 이게 너무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예전에 그 노팅커피 대표님하고 영상 찍었을 때도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그리고 과학적인 내용들이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소수의 분들이 좀 계셨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혹시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커피 찾는 남자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스타그램도 사실 워낙 팔로워가 많으시다 보니까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커피를 발전시켜온 동력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커피를 직접 이렇게 브루잉을 내렸을 때 전엔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내 커피는 맛이 없지라는 생각에서 원인을 하나씩 찾다 보니까 결국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오고 나니까 사실 동감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브루잉 커피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물 잘 부으면 되는데 뭔가 아마 정말 너무 맛이 없다면 원두를 잘못 고르셨다거나 아니면 내가 쓰는 장비의 조합 안에 뭔가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카페에서 내 입에 너무 잘 맞는 커피가 있으시면 그 원두를 사와서 집에서 한번 내려보시고, 혹은 반대로 집에서 물도 떠오고 집에 있는 도구 가지고 친한 카페가 있다면 친한 카페 가져가셔서 한번 이렇게 저 봐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해보시면 의외로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마 그냥 물만 적당히 잘 부어도 사실은 커피는 맛이 괜찮을 수밖에 없거든요. 잘 로스팅된 커피는.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커피 추출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커피를 어렵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게 내리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1g, 2g 덜 붓고 더 부었다고 해서 내 자신을 탓하지 말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대표님은 1g에 오차도 없이 물을 부었지만 여러분, 저는 5g, 10g 그냥 오차 내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즐거운 해프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즐겁게 커피를 마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커피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즐거운 커피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성의 커피 생활의 정인성, 위국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